안녕하세요. 한 2주 동안 인사를 못 드렸는데요. 그동안 잘 지내셨길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한 2주 동안에 저희 큰딸이랑 시간을 좀 보내고, 그리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도 이렇게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자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특별히 해준 것도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훌쩍 커서 이제 자기 생각을 갖게 되고 자기 친구들이 있고 또 자기의 앞으로 앞길을 이제 생각할 그런 나이가 된 자녀를 이제 보면서 참 고맙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또 그 무엇보다도 세상 그 어떤 사람이 뭐라 그래도 나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친구들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30년 전에 미국에 처음에 와서 힘들 때 만났던 친구들인데 진짜 오랜만에 만나도 뭐 별 얘기 없어도 서로 눈빛만 보고 같이 그 옆에서 숨소리를 같이 듣는 것만으로도 참 위안이 되고, 그리고 보통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뭐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곡하고 오해하고 나를 시기 질투하고 그 다음에 비난하고 이제 뒤에서 딴소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인간 갈등 속에서 많은 그런 상처도 받고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은 그 나의 얘기를 진짜 들어주고 물어봐주고 뭐 남의 얘기 듣고 쉽게 판단하지 않고 일단 그런 어떤 소중한 한 사람이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참 행복한 것 같고 많은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고, 나도 이제 앞으로 남으로부터 그런 걸 바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다른 한 사람에게, 나 혼자만이라도 다른 한 사람에게 좀 소중한 사람이 되어 주어야겠다. 그들의 얘기를 들어 주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좀 이따가 우리 그 LA시 특히 코리아타운에 있는 저소득층 아파트에 대한 그 대기 신청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먼저 그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이틀 전이었죠? 금요일 날. 6월 19일 날 준틴스라고 하는 연방 새로운 공휴일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준틴은 6월, 준과 19일, 19을 합쳐서 준틴스라고 하는데요. 이 준틴스 공휴일은 우리 소수민족들에게는 좀 의미가 깊은, 그리고 그 역사를 좀 되돌아봐야 할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되짚어 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데요. 이 준틴스를 쉽게 얘기하면은 해방의 날입니다. 노예제가 폐지되고 흑인들이 자유인으로서 이제 선포되는 이제 그런 날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1865년도에 텍사스주의 여기 있죠. 갤베스톤이라고 하는 남쪽이에요. 여기 골프 해안가에 있는 조그만 섬에 북부 군대, 유니언 군대가 입성하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텍사스주에 살고 있던 한 20만 명의 흑인들에게 노예제도가 폐지됐고 오늘부터는 당신들은 자유인입니다. 라고 이제 이런 해방의 날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게 발표가 됐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남북전쟁, 영어로는 시빌 월, 내전이라 그러죠. 이 전쟁이 이제 종료됨으로써 그런 유니언, 북부 군대가 승리함으로써 그런 남쪽에서의 진행되었던 그런 아주 몹쓸 노예제도가 해지가 되고 흑인들이 이제 자유인으로서 이제 살 수 있도록 제정된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865년 6월 19일 날인데, 근데 아시겠지만 바로 2년 전에 1862년도에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그 링컨 대통령이 이맨시페이션이라고 하는 노예제 폐지 해방의 날을 2년 전에 먼저 선포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부주들은 노예제를 계속 지키겠다 이런 똥꼬집을 부리다가 계속 전쟁을 이제 진행시켰고, 그리고 계속 이제 패하고, 그리고 이제 텍사스까지 가서 이제 텍사스주를 중심으로 이제 1865년도에
이제 남북전쟁이 공식적으로 이제 끝나죠. 그러면서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그리고 그해 13th 어멘드먼트라 그러죠. 미국 헌법 수종 13조라 그래서 노예제를 헌법적으로 폐지하는 어떤 그런 그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래서 준틴스라고 하는 이런 그 해방의 날, 이 날을 저희들이 좀 그 상기할 필요가 있고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 수백 년 동안 진행되었던 진짜 말로 설명하기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어떤 미국의 아주 잘못된 노예제도가 있었는데요. 이런 노예제도를 통해서 수많은 흑인 커뮤니티의 분들이, 가족들이 분리되고 팔려나가고,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눈앞에 보는 앞에서 백인 노예 주인들이 다른 농장 주인에게 이제 흑인 자녀들을 이제 파는 모습을 보고,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따로 팔려나가는 모습을 본 그런 흑인 어린 자녀들, 그리고 할머님이 자녀들과 또 분리되고, 이런 여러 가지 비참한 그런 그 노예제도 속에서 한 인간이 아니라 어떤 도구로서, 물건으로서, 다른 한 사람의 소유물로서 억압과 차별과 폭력과 가족이 파괴되는 그런 수백 년 동안의 그런 역사가 되풀이되는 과정 속에서 그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그런 흑인 커뮤니티 분들과 활동가 분들이 투쟁으로서 진짜 피와 땀으로써 이 노예제를 반대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많은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고 그런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은 분은 해리엇 터브만이라고 하는 여성 노예 해방가입니다. 이분은 이제 남부 메릴랜드 주에서 노예로 태어나서 부모님이 노예제를 통해서 고통받고 가족이 이제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본인 스스로도 그런 채찍질이라든가 어떤 그런 학대를 받으면서 더 이상 노예로서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으면서 살 수는 없다. 동등하게 인간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노예제를 온몸으로 거부하면서 탈출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으로 올라가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본인은 자유인이 되었지만 고향에 있는 남쪽에서 아직까지 노예제로 피해를 받고 있는 가족들, 친구들을 위해서 몰래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라고 하는 아주 비밀 통로, 길을 개발을 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친구들을 데리고 노예제를 거부하고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북으로 이렇게 올라갔던 탈출했던 분이신데요. 이분이 그 당시에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 활동을 하면서 또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북극성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노스스타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깜깜한 밤에 가족들과 친구들이 이제 북으로 이제 탈출을 하는 과정 속에서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도 이런 북극성, 그 별을 바라보면서 이제 북으로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이제 탈출을 시도하면서 성공을 했던 그런 그 아주 유명한 여성 해방가입니다. 이제 그 해리엇 터브만, 그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또 그분뿐만이 아니라 비록 노예제가 폐지되었지만 1960년대까지 계속 진행되었던 어떤 흑인 차별, 어떤 세그리게이션, 분리 정책, 짐 크로라 그래서 대낮에 흑인들을 구타하고, 또 공공장소에서 흑인들이 그런 장소에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화장실을 가더라도 흑인들은 백인 화장실에 가지 못하고 흑인 화장실로 가야 되고, 식당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고, 버스를 타도 흑인들은 맨 뒷좌석에 앉아야 됐고, 학교에도 흑인들은 백인들이 다니는 공립학교에 다닐 수도 없었고, 공립주택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이런 그 차별 정책을 온몸으로 이제 맞서서 이런 차별 정책을 반대하면서 민권운동, 투표 권리 운동을 시작함으로써 미국의 민권운동이 이제 그 1964년, 65년도에 민권법, 투표권이
보장받고 통과됨으로써 그런 그 민권운동이 이제 실현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그 아시안 우리 한인분들도 그 흑인 커뮤니티의 어떤 민권운동의 피와 땀으로 저희들이 오늘날 이런 동등한 그런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공공 저소득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런 민권법, 흑인 형제들의 그런 민권이라든가 권리 투쟁이 없었다면은 아마 옛날처럼 백인들만 이런 공립주택에 들어가야 됐지, 우리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들, 아시아인들은 그 차별받고 이런 공립주택 혜택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이런 당당하게 어깨 피고 백인들과 동등하게 이런 노인 아파트도 신청하고 정부 혜택도 받고 우리 아이들이 백인들과 동일하게 공립학교에도 가고 또 집도 살 수 있고 이런 모든 그런 권리들이 이런 흑인 형제들의 그런 피와 땀으로써 얻은 그런 그 역사의 어떤 그런 결실, 산물을 저희들은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역사에 어떻게 보면은 선배격인 흑인 형제들의, 선배 형제들의 어떤 그런 노력의 대가로 저희들이 이런 혜택을 보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제대로 알고, 그리고 이 준틴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의미를 다시 한번 좀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좀 안타깝게도 아이러니한 거는요, 지금 뭐 많이 그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작년 2020년 선거 이후에 올해에 지금 많은 보수적인 꼴보수 백인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소수민족 흑인들의 투표권을 빼앗으려고 모럴 아프레션이라 그러죠. 그 투표를 더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투표의 권리를 제한시키려고 하는 그런 아주 나쁜 법안들이 지금 전국에서 지금 상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꼴수 백인들이 이 법안들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한 48개 주에서 한 380여 개의 법안들이 상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벌써 한 12개, 18개 이상 되는 주에서는 이게 지금 거의 이제 통과도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만약에 지금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쉽게 말하면 우편 투표를 더 어렵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있고, 투표를 할 때 아이디를 뭐 2개, 3개 갖고 오게 한다든지, 뭐 일요일 날은 조기 투표를 아예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그 투표를 좀 더 쉽게 해서 많은 그런 어떤 우리 목소리들이 보장받는 것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그 꼴 보수 백인들이 이런 그 소수민족, 특히 흑인들의 투표권을 제한시켜서 본인들의 뭐 힘을 좀 더 지키려고 하는 그런 그 속셈을 갖고 지금 이런 투표 제한 법안들을 지금 막 통과시키려고 난리가 났는데, 제가 이럴 때일수록 좀 정신을 차리고 이 준틴스의 어떤 그런 정신을 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차원에서 연방법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민권법, 투표 보장법이, 권리법이 제대로 잘 지켜지고 좀 더 확대되어서 우리 소수민족 흑인 유권자들의 투표권이 보장되고 우리의 권리가 좀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같이 연대 차원에서 관심과 참여와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때는 연장자 아파트입니다. 저소득 연장자 아파트고요. 우리 LA 한인타운의 중심가에 있는 연장자 아파트, 주소는 삼천 리월드 저소득 연장자 아파트인데요. 여기가 그 아마 벌몬길하고 팔가에서 조금 위에 있는 그 아파트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층짜리 건물인데요. 이 아파트에서 지금 그 대기자 접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게 리월드 길이고요. 여기 이렇게 건물이 보이죠? 한 10층 정도 되는 건물이고, 전체가 다 연장자 아파트고, 여기 아파트에 입주하시려면은 지금 나이가 연세가 62세 이상 되셔야 돼요. 이상 되셔야 되고, 스튜디오의 평균 렌트비는 554불, 그리고 원베드룸은 738불, 원베드룸은 738불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시려면은 최소한 그 렌트비의 2배의 소득이 있으셔야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원베드룸이 1,400불이면 2인 가족 기준 했을 때 월 소득이 최소한 1,500불 정도는 되셔야 이 아파트의 렌트비를 내시면서 지금
입주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 지금 대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에 직접 가셔서 삼천 리월드 90005 여기 가셔서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서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전화번호 밑에 나오죠? 이 전화하셔서 관리사무소에도 우리말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분이 우리말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전화로 문의하셔서 신청서를 받으셔서 대기 신청서를 이제 등록시키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때는 지금 다운타운 리틀도쿄에 있는 리틀도쿄 타워라고 하는 연장자 아파트입니다. 그 62세 이상 되셔야 되는 분들이 입주가 가능하시고요. 텍스 크레딧 아파트고 거의 완베드룸입니다. 300세대까지 된다고 합니다. 300세대가 유닛이 넘는 아파트고 고층 건물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완베드룸이 액수가 정해져 있어요. 1091불이네요. 1100불 정도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 접수를 지금 받고 있고, 리틀도쿄 타워 455 이스트 3가 스트리트 900013 보이시는 요 큰 아파트인데요. 여기 가셔서 신청서를 받아보시면서 대기자 접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소는 455 이스트 3가 스트리트. 요즘에 다운타운 특히 리틀도쿄도 개발이 많이 돼서 교통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LA 한인타운과도 좀 가까운 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선라이즈라고 하는 선라이즈 빌라라고 하는 텍스 크레딧 저소득 연장자 아파트인데요. 사우스 LA에 있습니다. 51가와 메인 스트리트이 만나는 곳에 있는데요. 여기도 텍스 크레딧 아파트고 여기도 완베드룸이 900불에서 한 1000불 정도 그런 레인지로 완베드룸 아파트 비용을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기 접수를 받고 있고요. 여기 사무실에 가셔서 대기 접수, 신청 접수를 하면 좋으시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대기 기간이 1년에서 2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좀 대기 기간이 좀 짧은 장점이 있네요. 선라이즈 빌라 원베드룸은 900불에서 1000불 사이, 카운티 평균 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이 있으셔야 되고요. 가족분 중에 한 분이 55세 이상이시면 신청이 가능하고, 소셜 번호가 없으신 분들을 텍스 아이디 번호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한 선라이즈 빌라. 주소는 5125 사우스 메인 스트리트, 집코드가 90037입니다. 여기가 있습니다.